있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문제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풀이.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 이 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좀 집중해서 좀 들어줘.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미분인데 미분. 자, 미분의 시장이 뭐부터 시작되냐면 첫 번째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내용부터 시작된단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내용부터 시작이 돼. 이렇게 얘기할게. 미분을 왜 하는가? 그럼 미분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인 어떤 강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알려고 드는 것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단 우선적으로 이게 뭐지라는 어떤 탐구의 생각을 갖고 조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이 미분이 영어로는 한자로는 이게 나눌 분자예요. 그리고 이 미자가요. 미세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미세하게. 그 다음에 영어로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의 표현은 디퍼런셜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디라이버티브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런 거야.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앞에서 극한 이거 다뤘잖아. 이거 극한. x가 a에 가까워진다. 리미트. 그지? 이게 만약에 x가 a가 여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좌우 극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y는 fx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fx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점들에 대해서 어디? a에. 이 a를 향해서 간다 이거지. a를 향해서. a를 향해서 갈 때. x가 a를 향해서 갈 때. 뚜두두두두두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 곡선을 따라 a에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도 이 곡선을 따라 x가 a에 가까워질 때에 대한 목적지를 묻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 막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막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곡선 있지. 이 곡선을 굉장히 미세하게 짜자자자자자자 이게 잘라나간다라는 생각을 해도 돼.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어떤 얘기냐?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이 fx에 대한 관계식의 종류는 필요 없어.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어. 어떻게 돼 있든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가 x가 a고 여기가 x가 b야. x가 b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fa가 되겠지. 함수가. 여기가 fb가 되겠지. 함수가. 그러면 여기에 이 한 점을 a라고 하면 얘 좌표는 a, fa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점을 b라고 하면 얘는 b, fb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식 fx에 대한 식과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 그냥 하나의 대표적으로 그냥 대충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수많은 점들은 이 좌표 평면상에서 x좌표와 y좌표의 형식으로 놓여 있어. 그치? 그러면 이 곡선을 따라서 이 점들이 쭉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곡선에 따라 움직이면 그 점들의 각각의 x좌표, y좌표는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점에서 이 B점까지 이 곡선을 따라 막 움직여.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X좌표의 변화와 Y좌표의 변화를 동시에 바라보는 거야. 동시에 바라볼 때,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는 이 곡선을 따라 이 A점에 출발하면 현재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X좌표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지. 반면에 Y좌표는 작아져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지나치면서는 다시 X좌표 커질 때 Y좌표 어떻게 되니? 커지죠. 그 X좌표와 Y좌표의 변화에 대한 평균을 알아보는 것이 평균 변화율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X의 값이 지금 줄어든다? 그러다가 늘어난다? 근데 Y좌표는 계속 늘어난다. X좌표는. 반면에 Y좌표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이 현상이 나타나잖아.
라고 할 때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평균적인 이 변화에 대한 관계를 따져보는 게 평균 변화율인데, 즉 뭐냐? 그냥 이 두 점 있지? 이 두 점을 이렇게 딱 이어버려. 이으면 선분이 되지. 이으면 선분이 되는데, 얘들아, 이 선분 AB 있지? 이 선분 AB의 기울기를 한번 알아보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좌표평면상에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알잖아. x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이지. 그래서 원래 기울기라는 건 그렇잖아. x의 증가량, 그냥 증분이라고 할게. y의 증가량, 증분.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하잖아. 이건 알지? 이거를 말이야, 이거를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표현한단다. 델타 x, 이거 삼각형이 델타라는 뜻이에요. 델타라고 읽습니다. 삼각형이. 예. 자, 그 다음에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델타 x는 x의 증분이고 델타 y는 y의 증분이야. 이게 뭐냐? 얘들아, 여기서 증분이라는 말 정확하게 좀 이해해줘. 이 증분이라고 하는 건 처음 값 있지? 처음 값.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증분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야. 오케이? 증분은 나중 값에서 뭘 빼? 처음 값을 뺀 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정의 내리면 안 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나중 값이 처음 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나중 값이 처음 값보다 크면 얘는 양의 값을 갖지만 오히려 처음 값이 더 크면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지. 그 말은 이 증분이라는 것은 부호를 갖는 거야. 양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 있다라는 부호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델타 x, 델타 y는 부호를 띈다. 뭘 띄어? 부호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처음 값과 낮은 값을 통해서 구해지는 거고, 얘를 우리는 x의 증분, y의 증분은 이와 같은 우리말의 표현보다는 이제 기호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해서 읽는다. 오케이? 이게 델타야, 델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A에서 출발해서 B에 갔어. 그지? 그러면 x의 증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중값이고 이게 처음값이잖아. 그래서 얘는 b-a로 읽는 거야. 자, 얘가 여기에서 이만큼 변했잖아. x의 입장에서. 그러면 나중값이 b이고 처음값이 a니까 b에서 a를 뺀 거고, y는 y대로의 변화를 보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야 되지. 됐어?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단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지. 이 직선상에 두 점의 좌표를 알면 말이야.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이거의 기울기 알 수 있잖아. x 증가량, y 증가량. 그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일단 공식은 이렇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을 이와 같은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의 상태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림의 상태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기하학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해. 기하적인, 학을 빼도 되는데 기하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그림상에서의 의미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선분 AB의 기울기는 이와 같은 좌표의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여기까지 별거 없지. 기호에 대한 의미, 요것만 일단 참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FB라고 표현한 이유는 X가 B일 때 함수값을 묻는 거니까 여기가 B가 표현되는 거잖아. 여기가 FA라고 한 것은 X가 A일 때 함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A를 쓴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X 증가량, 얘는 Y 증가량이잖아.
자, 이 식의 구조를 잘 봐. 구조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 다 나중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이 F의 가로 안에 A가 B, F의 가로 안에 이 A라고 하는 건 X의 값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뺀 게 분모랑 똑같죠?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뺀 게 분모랑 같을 때 그게 평균 변화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기호화되면 네모 빼기 세모 이게 오면 위의 분자는 F 네모에서 F 세모의 표현을 뺀 것과 같다라는 걸로 우리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뺀 게 가로 안에 뺀 게 똑같아야 돼. 됐어?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델타 X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델타 Y야. 그러면 원래 이 X좌표만 보면 이 A점에서 얼만큼 더 가야지 B가 되는 거야? 델타 X만큼 더 가야 되잖아. B-A가 델타 X니까. 그래서 이 B는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델타 Y는 봐봐. 이 델타 Y는 이 B자리 있지? B자리. 이 B자리를 이걸로 대신해서 나타내도 돼. 그리하여 또 하나의 이제 표현을 나타내는데 얘를 그대로 델타 X라고 할게. 뭐가? B-A가 델타 X야. 그러면 FB가 뭐냐? 저 B를 A 플러스 델타 X의 표현으로 바꿔도 되지. 여기에 FA는 그대로 표현하고. 됐니? 이것도 똑같은 평균 변화율의 의미야. 또한 이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뺀 것이 분모랑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거지.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여기 X의 좌표가 A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X의 좌표가 A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곡선을 따라 델타 X라는 X의 증분만큼 갔을 때 그거에 대한 곡선 위에 이 한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평균 변화율의 의미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됐어? 별거 없지 이거.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해라. 그러면 간단히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야. x제곱이야. 그런데 구간 x가 만약에 1에서 3까지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해봐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2차 함수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1부터 어디까지? 3. 여기에서 이 평균 변화율은 1에서 3까지 x값 변할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y좌표의 증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묻는 거잖아. 그게 평균. 이 두 점을 이렇게 딱 이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x의 증분은 3-1이 될 테고 y의 증분은 x가 1일 때 y의 값 얼마니? 1이지. 그 다음에 3일 때 얼마니? 9지. 그러면 y의 증분은 9-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다? 얘가 4. 이게 바로 1부터 4까지 fx가 x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평균 변화율의 값이야. 별거 없지? 이 4라고 하는 값이 뭘 얘기하냐면 이 fx가 x가 1에서 출발해가지고 x가 4까지 이렇게 갔을 때 이 곡선 위에 이 x좌표, y좌표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평균값이 4란 얘기야. 그 변화율에 대한 평균값이 4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으로 얘기하면 물리에서 얘기하는 속력 있죠. 속도 있죠. 그 개념과 같습니다. 냉. 식곤증 와요. 냉. 굉장히 시간 끄는 것 같지?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두 번째 내용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수업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미분계수. 이 첫 단원이 뭐야? 제목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잖아. 이게 일단 넘어가 봐.
살짝 넘겨봐. 미분계수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미분계수가 무슨 말이냐? 이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fx가 x제곱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1에서 이 3까지 이렇게 변할 때 여기에서 이 x과 y 값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더니 평균 변화를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뭐 3-1분의 사실 f3-f1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 이게 고속도로야. 이 fx라는 이 x제곱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고속도로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야.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자동차로 싹 달린다고. 달리는데 여기에서 이 고속도로의 각 지점 있지. 각 지점. 이 각 지점에서의 자동차의 속력은 다 다를 거 아니야. 이 순간 속도는 다 다르잖아. 뭐 자동차가 빠꾸를 안 한 이상 속도나 속력은 개념이 똑같은 거야. 속도는 부호를 갖지. 속력은 부호를 못 갖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빠꾸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각 지점, 대전에 거의 도착할 때의 지점, 뭐 대구에 도착할 때의 지점, 이 각 지점에서의 그 자동차의 속도가 항상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간 그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이거야. 평균 속력. 이게 평균 속력이야. 우린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지. 알았어? 알았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미분계수는 뭐냐? 선생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지.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은 한 지점에서의 자동차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야. 한 지점에서의 자동차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어떤 순간 지점에서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어. 이게 내가 뭐 달린다. 여기서 여기까지 달리는데 뭐 한 지점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게 달리기의 속도는 다 제각각이잖아. 물론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치? 근데 막 달리다가 어느 한순간 이 순간의 속도가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이해하면 편해. 그런데 평균 변화율 뭐라고 그랬어?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그치? 평균 속도의 개념이듯이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선분 AB의 기울기 봐봐. 델타 X분의 델타 Y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극한을 딱 씌우는 거야. 극한.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지. 왜냐면 델타 X와 델타 Y의 관계식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 대신에 그냥 여기에다 그냥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할게. 대신에 이거 봐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렇게 한번 해볼게. 먼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B를 자, 이렇게 묻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고속도로.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하듯이 그러면 요 B 지점 있지. B 지점을 좀 더 A에 가깝게 해줘. 좀 더 A에 가깝게. 이 A점에 점점 가깝게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 미분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 잘게 쪼개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처음 지점은 그대로 놔두되 이 B지점, 사실은 아까의 도착점, 이 도착점을 점점 여기에 시작점에 가깝게 만들자고. 그럼 봐라. 여기가 만약에 도착점이다 하면 이거 평균 변화 이렇게 되고 이게 선분의 기울기 다 달라지지? 달라져 안 달라져? 그래서 결국은 이 B가
여기 A점에 그냥 가까워졌다라고 하자. A점에 딱 도착은 아니지만 그냥 가까워졌다라고 하자. 얼마만큼 가까워졌냐? 졸라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다? 졸라 가까워졌어. 그러면 얘를 요 부분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이 B가 점점 A에 가까운 거야. A에 가까워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A에서 델타 X만큼 살짝 커진 거지. 그러면 요 또 평균 변화율은 이거잖아. 이거 평균 변화율은. 그래, 안 그래? 이거 맞지? 근데 이거를 더 가깝게 하자 이거지. 더 가깝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점 있고 또 있고 하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자, 들어봐. 이 X좌표 B를 A에 졸라 가깝게 하자고.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졸라 가깝게 한 거지. 이거는 방향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B-A분의 FB-F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또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리미트 얘들아, B가 A에 가까워지면 델타 X는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B가 A에 가까워지면 델타 X는 얼마에 가까워져? 아니, B가 A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얼마에 가까워져? B가 A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델타 X가 뭐에 가까워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이지. 그 다음에 B-A는 그냥 델타 X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FB라는 이 표현은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했잖아. 아니, 여기에다가 또는 여기에다가 B가 A에 가까워, 델타 X 0에 가까워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리미트만 이렇게 해서 붙인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바로 아까 얘하고 얘는 이 곡선 위에 두 점 떨어져 있는 이 두 점의 관계에서 평균 변화율을 선분의 기울기로 구했잖아. 근데 이 B라는 점이 이게 A의 점에 졸라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져도 어쨌든 간에 그 선분을 이을 수는 있지. 근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걸 선분을 이렇게 잇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어떤 의미로 띄어지냐면 그림상에서 그냥 이 A점에서 fx의 A점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뭐가 돼? 곡선을 스쳐 지나가는 직선의 형태의 일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니? 선생님 방금 뭐라고 표현했어? 이게 B가 졸라 A점에 가까워지면 아무리 이 A점과 B점이 떨어져 있다 하면 선분은 선분이지만 너무 가깝다 보면 그 A점과 B점이 거의 일치하게 보일 거 아니야. 일치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 선분의 기울기라고 해서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fx의 이 A라는 점에서의 스쳐 지나가는 직선, 일명 무슨 선? 접선의 형태의 모양으로 보이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요, 이 미분계수는 이 기하적인 의미의 내용으로 보면 기하적인 의미로 보면요, 똑같은 y는 fx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는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는 아까 과학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저 A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물체의 순간 속도. 그러면 순간 속도이기 때문에 얘들아 A점과 B점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표현으로 해야 되잖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표현이니까 그 증가분이 얼마에 가까워 있어야 돼? 증가분이 제로에 가까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 증가분이 제로에 가깝게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X의 증가분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Y의 증가분도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델타 X라는 표현에 대해서 낯설지만 일단 이렇게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럼 이건 극한이야. 그럼 우리는 함수의 극한의 내용으로 넘어오면 돼.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봐봐. 이게 B에다 A 대입하면 분모 어디로 가냐? 분자도 어디로 가냐?
그래서 얘는 이 미분계수의 이 부분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0분의 0의 꼴의 부분에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0분의 0의 꼴이라는 극한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 이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뺀 게 분모랑 일치해야지만 평균 변화의 역할을 한다고.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걸 뺀 게 분모랑 똑같을 때 평균 변화의 역할을 한다고. 그 평균 변화율에다가 0분의 0의 꼴의 극한을 만들면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는, 분모가 0으로 가는 형식을 띄었을 때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 이루어져. 이와 같이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거를 이 그림상에서의 의미로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저 곡선 fx의 a라는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우리는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점에서? x가 a라는 점에서, x가 a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이 a점에서 b점까지 이 곡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 있겠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 자동차의 이 각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속도들에 대한 A점에서 B점까지 이 곡선 위에 있는 순간 속도에 대한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순간 변화율은 이 한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이 델타 X라는 표현보다는 뭐를 많이 쓰냐면요. 델타 X 대신에 보통 H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H. 알았죠? H. 그래서 얘를 표현을 이렇게 바꿔요. 리미트 H가 0으로 진행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서 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함축적인 표현에서 얘를 F 플라임, 이걸 플라임이라고 읽어. 그러면서 여기다 A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 혹은 X는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에 대한 정의가 이 관계식이 정의야. 정의. 약속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식을 한번 관찰하고 구조를 살펴봐. 이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빼면 뭐야? H지. 분모랑 똑같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럼 무슨 변화율?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야. 알았지?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이 0분의 0의 꼴로 바뀌게 하려면 H가 0으로만 가면 되지. 그래서 0분의 0의 꼴의 극한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바로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요 A.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도 A야 돼. 여기가 A인데 여기는 다른 숫자, 다른 문자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럴 순 없잖아. 이 식의 구조상 이 연결고리를 따져보면. 맞니? 그럼 이건 뭘 구한 거야? X는 A라는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분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얘기냐면 야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의 특성을 띠고 있는 분자도 구성되어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 미분이 다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으로만 접근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조금 이해를 좀 더 돈독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또는 자연현상적인 부분까지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야. 아니지만 이런 거지. 어떤 물질에 대한 구성,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졸라 잘게 쪼개 들어간 거야. 안 그래? 야, 우리가 뭔가 병이 걸려서 그 질병을 이겨내려면 그 질병에 대한 항생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항생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질병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있잖아, 세포. 그 세포들에 대한 탐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세포를 하려면 계속 아무리 작은 세포라 하더라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계속 보잖아.
그래서 전자혁명이 발달이 될수록 그 모든 병 질환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곡선의 모양을 함수 fx가 있어. 이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거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 x좌표와 y좌표의 어떤 변화 관계, 이 변화 관계를 분석해 나가려고 할 거야.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한 점 한 점 한 점이 모이면 얘 그래프, 그림이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fx의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는 거야. 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y는 fx야. 여기 한 점에서의 접선, 여기 한 점의 접선, 이 접선들을 다 알아보는 거야. 이게 알아보는 거야. 이 접선들을 다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 접선이라고 한 건 여기 있는 이 곡선상의 x좌표, y좌표에 대한 변화량이야. 그래서 이거의 변화량을 알게 되면 이 곡선의 모양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바로 미분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을 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함수 fx의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그래프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됐니? 그래서 이 기호의 형식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두라고. 이게 뭐분의 뭐의 꼴의 극한이야?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야.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공부한 거야. 됐어? 알았어? 그러면 이게 0분의 0의 꼴이기 때문에 얘들아 봐봐. 이게 h라는 값이 우리는 보통 x를 썼었잖아. x를 썼었잖아. 이 h가 뭐 나중에 x로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상수로 갈 때는 방향이 몇 개 방향이라고? 2개 방향이지.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우극한, 자극한. 이것도 우리는 좀 이따 다루게 될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다라고 하면 봐. 야, 여기가 A점이야. X는 A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0 플러스면 H가 0보다 살짝 크다는 거지. 그럼 H는 양수란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보면 A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이거 X좌표 이것도 X좌표거든. 안 그래?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H야, X좌표가. 그럼 얘는 뭘 알아본 거냐면 여기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근데 이 H가 졸라 0에 가깝거든. 0에 가까우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 근데 여기가 0 많았으면 어때? A 플러스 H는 A보다 작은 쪽에 있어? 큰 쪽에 있어? H가 0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H가 음수잖아. 그럼 A 마이너스 H는 A보다 작은 쪽에 있지. 작은 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A 이제 플러스 H 이게 음수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접선의 기울기. 안 그래? 그럼 지금은 사실은 오른쪽에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왼쪽에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X는 A예요. 그러면 이 H가 0 플러스 우극한을 볼까? 우극한을 보면 이렇게 A 플러스 H가 오른쪽에 있지. 그럼 이 두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여기가 H가 0 많았으면 자극한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거든. 야, 이 접선이 서로 같니 다르니? 서로 다르지? 접선의 값이 서로 다르잖아, 기울기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얘 우극한하고 자극한 값이 같지 않다고. 그걸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X는 A라는 자리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을 배운 거고, 그래서 0분의 1꼴의 극한을 배운 거고. 됐어? 이 문자의 변화는 다른 문자로 표현해도 관계는 없다. 다른 문자로 표현해도 관계는 없다, 얘들아. 응? 또한 얘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 B를요 X로 바꿔버릴게요. 왜냐면 이 B가 딱 확정적인 점이 아니면 B를 X로 바꿔도 돼. B를 X로 바꾸면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A로 갈 때. 여기는 X-A분의 Fx-F에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얘의 의미야.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다 동일한 F'A의 의미라고. F'A의 의미가 뭐라고?
점 A에서의 뭘 구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미분하여라,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무슨 점? 이 A라는 점. 무슨 점? A라는 점. 그럼 이것도 0분의 0의 꼴인 거 맞지? X가 A로 가니까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좌우한 값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 이거지. 그 말은 모든 함수는 미분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한 의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 혹은 도함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일단 내용은. 미분, 도함수. 여기서 이제 미분, 도함수야. 이 도함수라고 하는 건 드라이버티브, 도출하다는 뜻이야. 도출하다. 예, 끄집어내다. 이게 원래는 나중에 이게 이제 미분계수거든. 미분계수인데 이거 뭐 구한 거냐면 fx에서 x는 a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한 거거든.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근데 지금 우리는 미분계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함수 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 풀 때는 그게 아니야. 도함수를 한 다음에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이 a가 얼마인지 아니 모르니? 얼마인지 모르지? 그래서 이 a의 값에다가 막 다양한 실수들을 다 대입해. 다양한 실수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진 실수가 아니라 변수잖아. 현재는 이게 지금 상수지만. 그래서 이 a의 자리에다가 그냥 변수 x를 한번 대입해봐. 그럼 f'x의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h 그대로, 그 다음에 h분의 a의 자리에다 뭐 대입하라고? 뭐 대신? x를 표현하라고. x를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지. 이게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고 이게 도함수의 정의야. 미분의 정의야. 이게 미분의 정의. 오케이? 똑같아. 그냥 여기 있는 이 a에다가 뭐? 편수 x를 대입한 거라고. 이건 뭐 한 거냐면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는데 이 x가 확정적인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f'x의 의미는 모든 이 곡선상의 이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한 거야. 모든 점에서의.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냥 함수 fx의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야.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인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다 표현한 거야. 다 표현하다 보니까 x로 이제 표현된 거겠지? 그런데 나는 어떤 한 지점이 궁금해. 어떤 x가 1이라는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만 궁금해. 그럼 이거를 구한 다음에 x에다가 이 1을 딱 대입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게 바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 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아니, 미분의 정의예요. 오케이? 됐어? 이게 미분을 발명한 사람이 동시대에 두 사람이야. 뉴턴이라는 사람하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이야. 근데 발표는 이 사람이 먼저 했어.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빡쳤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3년 전에 다 발명했다 이거야. 만들었는데 단지 학회에 발표를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얘가 자기 거를 도둑질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송도 걸고 그랬어. 이제 학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뉴턴, 라이프니츠에 대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헌을 인정하고 다 인정했어. 너도 맞고 너도 맞다. 근데 이 뉴턴은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학자의 역할을 더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미분을 발견한 이유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분석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수학적인 의미에 대한 부여가 더 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은 미분을 만들긴 했지만 이 쓰는 이 표현들 있지. 수익적인 기호. 이 기호는 라이프니츠의 그 기호의 형식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포 있죠, 포. 포를 딱 쐈을 때 이 포탄의 궤적, 이 궤적에 대한 이 추적을 하기 위해서 미분을 만든 거예요. 포탄이 쏘면은 포물선 운동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포탄의 이 궤적 해서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이 포탄의 각 지점에서의 순간속도에 대한 이 분석을 하다가 이제 미분이 만들어진 거고,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이 표현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미분이 굉장히 너희들 알잖아. 뭐 고등학교 가면 미분해야 되고 막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고등학교 수학 하면 또 미분, 적분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근데 이 미분이 뭐 자연현상 과학적인 부분에 엄청 많이 쓰인다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쏘는 거 막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냐, 탄도미사일이냐, 뭐 방사포냐,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거든.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이 미사일을 딱 레이더망으로 해가지고 추적 조사해. 몇 킬로미터를 날아갔고 얘가 뭐 이 궤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디에 떨어질 거다, 예상 지점이 어디다. 그래서 얘 어떤 성능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번에 쏘아 올린 거는 궤적 그 추적을 하는 걸 실패했대. 왜 실패했냐면 싹 쏘아 올렸어. 쏘아 올리면 무조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싹 올리면 졸라 올라가야 돼. 쫙 올라가야 돼. 미사일이니까.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는 알지. 로켓에다가 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이거든. 그러면 지금 대륙간 여기가 이게 북한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미사일을 빵 쏘아 올리면 졸라 올라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을 직선으로 총처럼 이렇게 쏘진 않잖아. 이렇게 쏘면 오래 못 날아가. 오래 못 날아가잖아. 그지? 중력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면 뚝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쏘아 올려? 멀리 보내려면 공중을 향해서 그냥 거의 직선으로 쏘아 올려. 직선을 쏘아 올리면 쭉쭉쭉 가다 보면 연료도 떨어지고 중력의 영향을 계속 많이 받으니까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야. 언젠가 떨어지는데 많이 올라갈수록 어때? 많이 올라갈수록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면서 포물선 운동하지. 그럼 많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날아가지.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 그지? 그러면 야, 미사일 쏘아 올리면 무조건 떨어지거든.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거든. 이렇게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이번 쏘아 올린 미사일은 쫙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에서 추적이 안 된 거야. 대단한 거 발명한 거지 이게.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미분 도함수. 이게 x 요 자리에 a가 x로 바뀌면 미분.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상수 a를 대입하면 미분 계수. 됐어? 자, 그러면 미분은 뭐 하는 거다? 뭐 구하는 거다? 뭐 구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접선이 중요해. 접선. 왜 접선이 중요하냐? 이 모든 물체의 형상을 알려면 모든 이 각 점에서의 뭐랄까, 이 한 점을 이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 이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야. 그게 미분의 역할이야. 자, 잠깐 쉴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거를 너희들이 하면 이제 앞에 극한, 연소, 이거를 이제 새롭게 다시 재조명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제 구하는 방법들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극한 구하는 거 좀 부실하면은 지금 이제 또 하면서 또 하고, 연속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여기 A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뀌면 그거의 의미는 뭐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접선의 기울기, 이 표현들 여기 A 여기가 만약에 1 이런 식으로 바뀌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가 2면은 F'2,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2인데 여기가 3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 변화로부터 등장한 거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샥. 이게 y는 fx야. y축. 여기가 a, 여기가 b야. 여기는 fa고 여기는 fb야.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를 띠고 있지. 위로 볼록. 그지? 그러면 b-a분의 fb-fa가 무슨 말이라고?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지. 그지? 얘들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 이게 양이니 음이니? 양이지. 그럼 이게 더 크니, 이게 더 크니? 기울기가. 얘가 더 크지? 큰 거 알지? 그지? 그럼 내가 이제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얘하고 F'A 이렇게 쓰잖아? 얘는 파란색의 기울기야. 평균 변화율. 근데 얘는 무슨 얘기지? 이 A점 있죠? 요 A점. 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해돼?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얘가 더 큰 거 인정? 그러면 F'B는 무슨 얘기야? X는 B에서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그래프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 97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연속성 있죠? 연속. X는 A. 이거 한 점이에요.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속이든 미분 가능도 한 점이에요. 한 점. 한 점에서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냐. 이 미분이 가능하냐는 얘기는 접선이 존재하느냐. 접선이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걸 묻는 거야. 접선이 존재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이렇게 딱 돼 있어. 이게 y는 fx야. 모든 점에서 조사가 아니라 여기 특정의 한 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연속 맞지? 연속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접선 이제 하나 그을 수 있잖아. 접선 하나.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빵꾸 뻥 뚫어져 있어. 즉 불연속이지. 그럼 이 자리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으면 이 곡선에 이 점이 없잖아. 이 점이 없는데 어떻게 미분이 가능해? 즉 접선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 있고 여기 검은 점. 얘는 지금 연속이지 않지.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면은 미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미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함수 y는 fx가 x는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걸 만족해야 돼. fa가 리미트 x가 a로 진행할 때 fx에 이거 함수값, 극한값 이게 미분 연속의 정의지. 이걸 일단 만족해야 돼. 이거를.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도 있잖아. x는 a야. 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어. 이게 y는 fx야. 똑같이. 이거 불연속이지 지금. 그러면 봐, 여기에서 봤을 때 접선하고 여기서 봤을 때 접선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고?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일단 뭐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겠지. 분류할 수 있겠지. 또한 마찬가지야. 연속 함수라고 해가지고 또 무조건 그럼 얘는 연속 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야. 연속 함수 중에서, 그지? 일단 불연속 함수에서는 미분이 다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연속 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F'A 그 점에서 얘가 존재해야 돼. 근데 얘가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이게 뭐죠? 극한입니다. 맞죠?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근데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극한값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극한값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우극한, 자극한의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진행할 때 F'X와 x가 a로 진행할 때 자극한,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우미분계수, 이게 자미분계수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연속함수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연속함수 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함수에 당연히 포함되지. 하지만 연속함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는 아니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음이 무슨 미분계수? 우자미분계수거든. 그러면 우자미분계수가 이게 같다라고 했을 때 미분이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fx가 x는 a의 자리에서 스무스해야 돼. 모양이. 곡선의 모양이 스무스해야 돼. 스무스하다는 얘기는 뾰족점이 있으면 안 돼요. 뾰족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fx가 이렇게 식이 있다.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래프 이거 그릴 수 있지, 이거.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다항함수는 연속이야.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다항함수에다가 어떠한 기호를 취하지 않으면 걔는 다 미분이 가능해. 근데 여기다 이렇게 딱 절대값 씌워봐.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x축 아래쪽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무슨 점이 발생돼? 이게 뾰족점이 됩니다. 뾰족점이. 그러면 F'1은 존재하느냐? F'1은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자, 1의 오른쪽 봐봐. 1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은 이거잖아.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점과 이 곡선의 오른쪽에 이 점을 이으면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의 왼쪽에서 보면 접선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같니 다르니? 이게 좌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이야. 좌우미분계수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간단히 더 간단한 식으로 한번 보여볼게. fx는 절대값 x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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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얘는 f'0 얘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을 때 일단 연속인 건 맞잖아. 연속이야. 그럼 좌우미분계수를 따지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 봐. 여기 지웠다. h분의 여기 뭐오지 여기? 이게 아까 정의가 F'A의 정의가 이거잖아. 이거지. 얘가 A가 뭐로 돼 있어? 0으로 돼 있지. 그럼 이 식의 A에다 뭐 대신 대입해? 0을 대입해. 그럼 얘는 FH 마이너스 F0H지. 맞아?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해 보면 F0는 X에다 0 집어니까 0이잖아요. H분의. 근데 FH는 X에다가 H가 대신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게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죠. 0분의 0의 꼴의 극한인데 0으로 가니까 무슨 극한 따져줘야 돼. 우극한, 장극한 따져줘야 되잖아. 그럼 우극한, 장극한 따져줘야 되는데 얘는 두 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게 0 플러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h가 양수란 얘기니까 그냥 나오지. 그런데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 하면 이 h가 음수이니까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니까 부호바꿔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공통인수 찾아 약분하면 얘는 1이지만 얘는 얼마야? 같니 다르니? 달라요. 이게 자원미분계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 오른쪽에서 보면 이게 접선이야. 이거 기울기는 1인데 왼쪽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경우는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면서 무조건 접선은 하나만 있어야 돼. 오른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 봤을 때 그 한 점을 놓고 그 점에 오른쪽 왼쪽에서 봤을 때 접선이 동일해야 돼. 근데 이런 뾰족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에 모양이 달라요. 접선이 달라집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 이게 다른 점 다 스무스하게 이게 그래프가 이루어지는데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에서 이 AX는 A라는 점에서 이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왼쪽에서 보면 접선이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순간 속도라고 그랬잖아. 순간 속도인데 딱 이 부분인데 이쪽에서 이거보다 살짝 앞에서 봤을 때 순간 속도와 살짝 뒤쪽에서 봤을 때 순간 달라지면 그거는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걸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한 점을 놓고 이것도 따지는 거이듯이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 그 다음에 우자 미분계수 또는 그래프상에서 스무스한지. 즉 뾰족점이 있는 자리는 안 돼요. 뾰족점을 다른 말로 첨점이라고도 합니다. 첨점. 첨점. 알았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똑같아요. 연속을 따지듯이 두 가지야. 이거에 fx가 주어졌을 때 그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냐? 그래프 보면 뭐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그 점, 요구하는 그 점이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뾰족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미분이 가능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래프를 그리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일단 이 연속의 조건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좌우 미분계수를 또 따지는 이 연습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말이? 됐어? 그래서 99페이지에 그 박스에 그 있는 거 그 포인트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야, 이거 절대값이었지. 여기 다항함수지. 절대값이었더니 뾰족점 생겼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 무조건 뾰족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미분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안 돼. 절대값 씌웠다고 해서 미분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절대값 씌운 경우도 뾰족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뾰족점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냥 단정 짓지 마. 수학이 그래서 조금 까다롭지.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fx는 3이다 라고 하죠. fx는 3. 이게 뭐예요? fx는 3이다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고 상수함수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얘기하죠. 여기가 3이에요. y좌표가 무조건 다 3이야. 그럼 여기 x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x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얘가 있냐 없냐? 일단 얘는 상수함수 연속이지. 그러면 이 점에서 봐봐.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무조건 0이에요. 0. 좌우 미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함 얘네들은 다 미분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아니면 이걸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식으로 얘기하면 자 이걸 계속 써봐. 너희들이 H분의 여기 뭐 왔었지? F 뭐지? A 플러스 H잖아. A가 뭐야? A가 2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뭐야? F? 2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가 A였잖아. A의 자리가 2가 대신 표현된 거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주어진 식을 통해서 나타내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는 X의 자리가 2 플러스 H 대입된 거야. 하지만 여기 X가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3이고 얘도 그대로 3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분자가 얼마가 돼버려? 분자가 0이니까 얘는 0이지 극한값이.
얘가 우, 자 할 거 없이 0이잖아. 그러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똑같은 거지. 극한값 존재하니까. 그래서 F'E는 존재한다. 알았어? 그래서 X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됐니? 야, 이거 너희들이 직접 이거 한번씩 써봐. 이거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이거의 식이 뭐라고? h가 0으로 갈 때 이게 뭐야?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a야.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야. 식 봐도 여기에 있는 이 a에 해당되는 이 값만 변하는 거야. 다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야.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뭐분의 뭐? 0분의 0의 꼴의 극한. 우, 자, 극한값 따져라. 자, 해서 예제 1번 봐봐. 예제 1번에. 이차함수라고 그랬다. 그래서 P는 0이면 안 돼. 라고 할 때 X가 어디에서 어디? A에서 B까지 변할 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그랬지?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의로 해. 정의. 자,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무슨 증가율분의 무슨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B에서 그냥 A 빼면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 위에 자리 뭐야? FB 마이너스 FA 맞아? 자, 이건 그냥 분수 계산하는 거야. 그럼 B 마이너스 A에 어떻게 할 없고 FB는 이 X가 B로 바뀐 거고 그래서 X의 자리에 B를 대입해 PB 제곱 플러스 QB 플러스 R FA는 그냥 X에다 A 대입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PA 제곱 마이너스 QA 마이너스 R이야. R 없어지지? B 마이너스 A. 얘들아, B 마이너스 A는 0이 아니잖아. A에서 B까지 변한다 했으니까 A하고 B가 같은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P로 묶어. P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는 Q로 묶으면 얘는 B 마이너스 A. 그럼 B 마이너스 A 0이 아니니까 약분 가능하지? 나눌 수 있지? 나누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뭐 남아? A 플러스 B 남고 얘는 Q.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이거지. 됐어. 이게 나중에는 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 나중에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뭐에서? C에서의 뭐의 개수? 예, 미분계수.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는 F'C를 얘기하는 거야. F'C를. 그치? 이것과 평균 변화율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 정의가 어떻게 돼? 이게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야 이거? H분의 여기 F? C 플러스 H지. 마이너스 얘는 FC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럼 FC 플러스 H는 FX의 X의 자리 C 플러스 H 대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C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 C 플러스 H 그 다음 플러스 R 그 다음에 FC는 그냥 X에다 C 표현하는 거지. C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PC 제곱 마이너스 QC 마이너스 R이라 R은 없어져. R 없어지죠?
H분의. 자, 여기에서 이거 전개하면 이거 C제곱 나오지. 그러면 PC제곱, PC제곱 없어지지. 이거 없어지지? 여기서 QC 없어지지? 그럼 남는 것만 표현하자. 여기서 뭐 남지? 여기 이렇게 전개하면 ECH잖아. 그래서 얘는 EPCH지. 그 다음에 이 H제곱, 즉 플러스 PH제곱 남지. 그 다음에 QC는 없어졌으니까 QH 남지. 맞아? 그런데 이게 극한이 H가 0으로 하니까 뭐분의 뭐의 꼴이야 이게?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 어떻게 계산해? 약분하죠 이거, 약분. 약분하죠? 그리고 나머지 H 남은 데다 0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H 없는 거는 남아있다. 이 PC 남아있죠? 얘 Q 남아있죠? 얘는 H 하나 더 남은데 H에다 0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 그지? 근데 얘가 뭐와 같다고 얘가? 뭐하고 같다? 평균 변화율과 같다 그랬지? 얘하고. 얘하고 같다 그랬어. 그래서 P 곱하기 A 플러스 B 얘하고 같다. 라고 할 때 C를 A, B의 식으로 나타내보아라. 그런 거지? 자, 요거 지운다. Q. Q 없어져. P 0 아니지. 2차 함수니까. 2차 항에서 0이면 안 되니까 약분하지. 그래서 C는 뭐야? C는 2분의 A 플러스 B다 이 말이야. 됐니? 근데 이게 너희들은 지금 요거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처음 들으면 약간의 좀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두면 졸라 계산상 편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운다고. 다항함수. 그러니까 이 수투는 기본적인 게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이제 다루게 될 거야. 5차 함수 이후부터는 앞에 있는 4차 함수 이내에 있는 이 성질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따르면 100차 함수 이것까지 뭐하러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각 함수들에 대한 다항함수가 특히나 나올 때는 걔네들은 뭔가 특징이 있어. 그 특징들 또는 성질들을 미리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이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잘 얘기 안 해. 그리고 뭐 사실은 필요도 없는 내용이긴 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fx라 할 때 얘가 뭐 식이 뭐 이렇게 돼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가 자 여기를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다.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3이면 x에다 0 대입했을 때니까 얘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 f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식을 대충 한 예를 든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알았어? 봤어? 봤어? 자, 재미난 현상 하나 보여줄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x가 1, 2. 그러면 여기 x가 1, 여기가 1, f1. 1, f1. 1, f니까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할까? 4. 여기 x가 4일 때. 4, 여기다 4 집어넣으면 5, 20. 여기가 이렇게 돼요. 이거 재밌다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다니까? 샤, 이게 봐봐. 이거 평균 변화를 구해봐, 이거. 이 선분의 기울기 구해봐. 선분의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1분의, 맞지? x의 증가량분의. 그 다음 y의 증가 10에서 마이너스 4 빼지? 얼마야? 14. 그러면 얘는 3분의 14가 되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봐봐. 이게 평균 변화율의 값이 3분의 14가 나왔는데 이 모든 점, x가 1부터 4에 있는 이 곡선상의 이 모든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다 제각각 다르긴 하지. 다르긴 할 거 아니야. 다르긴 하는데 이 평균 변화율의 값 3분의 14하고 같은 이 접선 있지. 이 접선의 기울기도 3분의 14가 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도 3분의 14가 되는 여기 x의 좌표 있지. x의 좌표. 이 x의 좌표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 x의 좌표가 뭐냐면 지금 x의 값 1에서 어디까지였어? 4였지? 여기 주목해봐. 이게 바로 그 내용이야. 이게. 이 문제가 그거라고. x는 c에서의 무슨 개수? 미분계수. 이게 x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근데 얘가 a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하고 같게 만드는 c는 이거였잖아. 이 c가 뭐야? 이 평균 변화율 x의 좌표 a하고 b의 평균이잖아. 평균이지?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3분의 기울기지 평균 변화율 3분의 14가 나오게 하는, 즉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14가 되게 하는 x의 좌표 이 c는 여기 있는 1과 2, 4라고 하는 x좌표의 평균값이라고. 그래서 얼마라고? 2분의 5가 나와. 2분의 5. C의 좌표는 2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F'C 얘가 3분의 14가 되게 하는 C는 이게 1에서 x의 좌표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잖아. 1하고 4의 무슨 값? 평균이라니까. 평균하고 같다고. 계산 생략할게. 뻔히 나오는데 뭘 계산해. 응? 그럼 물어볼게. 여기 y는 fx가 있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만약에 4야. 이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과 같게 하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샥, 여기에 x의 좌표 c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선분의 기울기를 같게 만드는 이 접점 x의 좌표 c는 얼마냐고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이런 거 알아두면 팁이 되지. 이거를 따로 뭐 나중에 이거 처리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이게 이차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성질이야. 팁이라고.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편하다고. 알았어? 그냥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화된 풀이법이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는 풀이법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팁이 된다고. 됐어? 1-3번 문제 봐봐. 그러니까 1-3번. 1-3번의 옆에 그 문제의 의미가 뭐야? 아니면 1-1번 봐봐. 1-1번. fx 2차 함수 주어졌죠? 네? 주어졌죠? 근데 1부터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라고 그랬죠? 아니, 평균 변화율은 그냥 제끼자.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지? x좌표의 차하고 y좌표의 차를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x는 c에서 미분계수 f'C하고 평균 변화를 같을 c 값 구하래지. x의 값. 얼마니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을 또 거칠 필요가 없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고 그랬어? 1부터 5까지. 그럼 얼마야? 3이야, 평균. 이해하겠어? 그럼 1-3번은 뭐야? 2차 함수가 있다? 똑같이 2차 함수야. 이건 2차 함수에서만 적용하는 거야. 3차 함수는 또 나중에 알려줄게 또. 1부터 어디까지 변한대? 1부터 4까지 변할 때라고 그랬지? 근데 1-3번의 그 식, x가 c로 진행할 때 x-c분의 fx-fc. 얘가 k이지. 근데 이 k가 뭐와 같다고? k가 평균 변화를 같다고 그랬지? 이게 평균 변화를 같다고.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4부터 1까지 변할 때. 4-1분의 f4-f 이거 같대잖아. 근데 이 식이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아까 A가 C로 바뀐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F 프라임 C지 이게.
C에서의 미분계수지. 그럼 이거 C를 구하래지, C를. C를 구할 필요 없다고. C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럼? 2분의 5, 그래. 2분의 5. 1과 4의 평균. 2분의 5. 오케이? 이거를 C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복잡해지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복잡해지지. 어떻게 푸냐면 지금 주어진 식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거를 막 직접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거든. 리미트 x가 c로 갈 때 분모 x-c는 건드릴 거 없고 fx는 이거 그대로 c 갖고 오고 fc는 x를 c로 바꾼 거고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1은 소거되고 x-c분의 자 요거 2차는 2차끼리 묶을게.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렇게 묶을게. 0분의 0의 꼴이지. 그럼 어떻게? 공통인수? 약분하면 x-c로 나눌 수 있지. 위에 있는 분자 뭐 남어? 이거 하고 이거 남지. 이렇게 남지. 맞아? 그 다음 x에다 뭐 집어넣어? x에다 c 대입하면 2c 플러스 1이잖아. 2c 플러스 1이지. 근데 얘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 평균 변화를 같다고 그랬지. 그럼 평균 변화율은 아까 이렇게 하는 지었네. 4부터 1까지지. 여기다 4 집어넣어서 y값 구하지. 4 집어넣으면 16, 21이지 이거. 1 집어넣으면 3이지. 그럼 3분의 18이니까 6인가? 그럼 얘가 6이 되는 c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c는 얼마 나온다? 2분의 5 나온다.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2차 함수일 경우. 다항함수는 각 2차, 3차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어요. 오늘 내용 설명한 거 좀 이해돼?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니? 지금 하는 거 완전히 맛배기거든. 사실 이런 거 얘들아 이런 거 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야 이거를 함으로써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의 꼴의 극한 구하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는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함수의 극한이거든. 지금 우리가 미분단에서 왜 함수의 극한을 왜 해? 함수의 극한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에 따른 이제 미분에 대한 공식이 등장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극한이라고 하는 리미트라는 이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단번에 또 하는 공식이 마련돼 있어. 그 공식이 우리들이 이제 미분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실질적인 미분에 들어가서는 리미트라는 기호 쓰지도 않아요. 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식을 유도해야 되잖아. 그 공식에 대한 유도는 증명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증명이 바로 아까 얘기한 도함수의 정의 있지. 식. 그 식에 의해서 다 미분법의 공식들을 다 끄집어 와야 되는 거야. 그 과정까지만 알게 되면 그 과정까지 구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배운 극한이라든가 또는 연속이라든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그 너희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조금 극한값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있었어요. 번거로웠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분을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등장을 해요, 이제. 이 극한의 형식을 쓰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거기 과정까지만 조금만 이제 참아내면 앞에 극한과 연속을 공부할 때 좀 더 이제 처음에 배울 때의 느낌하고는 또 달라. 너희들의 시야가 더 넓혀지는 가운데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돼. 어떻게 얘기하면 선생님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분을 하죠? 아니야. 연속과 극한과 연속은 좀 어떤 기본 개념만 조금 갖춰져 있으면 기본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미분을 확 넘어가서 미분을 하면서 그거를 다른 좀 더
좀 뭐랄까 좀 더 넓은 시야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 배울 때 느낌보다는 확 달라져.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이 수학2라는 과정이 수학1을 할 때보다는 좀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과정이야. 좀만 참아내봐. 오늘 또 빠진 새끼들은 또 이제 2번까지만 일단 한번 처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반복할게. fx가 x는 뭐에서? a에서 뭐가 된다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야.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게 이런 표현이 출제자가 제시한 하나의 조건이야.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f'a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f'a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x는 a의 자리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다. 연속이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진행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다. 극한값 존재한다는 얘기는 0분의 0의 꼴에 좌우칸이 서로 같다라는 게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야.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 식을 쓰고 있지. 이 식을. 눈에 익히라고. 이 식의 형태를 눈에 익히라고. 응? 이 식의 의미는 또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를 뺀 게 얘하고 어때? 같지? 그럼 왜 같냐?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이게 a라는 점에서 a 플러스 h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의 좌표는 a, fa야. 이게 a점이야. 여기에 점은 b라는 점인데 얘가 ax의 좌표가 a 플러스 h, y 좌표는 a 플러스 h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두 점을 딱 이었을 때 이 기울기, 평균 변화를 얘는 바로 얘야. 근데 여기 있는 이 h가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 h가 점점 곡선을 따라 0에 가까워지면 여기에 x의 좌표 0에 가까워지면 결국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 이게 바로 이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걸로 해석하는 거지. 근데 이게 h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이 h는 반드시 양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 이게 음수일 수 있거든. 음수일 수 있으면 이 h, 여기에 있는 b점이 이쪽에 오면 되죠. 이쪽에. 그래서 이 h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봤을 때 이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좌우 미분계수의 역할이고. 여기서 이제 이 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낼 거야. 여기서 이 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낼 거라고. 그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너희들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지금 문제야. 리미트 x가 a-1로 갈 때 자, 얘가 그냥 요것만 요 한 문제만 할게. 어차피 다음 시간 안 온 새끼들 때문에 좀 해야 되니까. 봐. 얘가 된다. 이게 성립함을 보이라고 그랬지? 성립을 보이라고 그랬지? 야 봐봐.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평균 변화니까 선생님 눈에 강조했지. 이 가로 안에서 가로 안을 빼면 뭐니? x 플러스 1 마이너스 a야 되지. 그게 분모에 배치돼 있어야 되지. 근데 분모에 배치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 형태가 변형된 거야. 변형된 거에 대한 다시 한번 다른 이해를 해줘야지. x가 여기 a-1로 간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가 이거 제곱이고 1은 제곱해도 1이죠. 그럼 여기가 제곱의 차니까 무슨 분해? 인수분해 하게 되면 x-a 플러스 1가 x-a-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은 변형을 못 시켜요. 변형을 못 시켜. 그러면 다시 주목해봐. 여기에서 여기 빼면 얘지. 근데 이게 극한이거든? 이게 곱하기 돼 있다? 이 곱하기 얘를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해놓고 x-a-1분의 1 해도 극한값 구하는 데 지장 없지. 그 다음에 x가 a-1로 가면 0분의 0의 꼴 맞지? 이 x에다 a-를 대입하면 0분의 0의 꼴 맞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야? 얘 의미가 뭐냐고. 얘 의미가 뭐야? F 플라임 A의 의미라고. 이해되니? 이해 안 돼? 왜 그러냐고? 요걸 치환해버리면 돼, 원래는. 요거 때문에, 그렇지, 요거 때문에. 자, 리미트, 얘가 이것도 있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진행할 때 x-a분의 fx-fa 이것도 f'a의 의미라고 그랬지.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선생님, 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봐, 얘를 리미트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a 하면 여기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똑같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얘가 a로 간다라고 하면 요거 1을 넘겨봐. 1을 넘기면 얘는 x가 a 마이너스로 간다.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요 자리가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 같은 뜻이잖아. 원래는 요런 거 살짝 치환하거든, 이거. 뭐, x 플라임, 이거 x 플라임, 이런 식으로 이게 치환하거든. 치환하면 이게 다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뭐야? f 프라임 a라고. 맞아? 그러니까 식이 변화되는 거야. 이제 식이 바뀔 거라고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그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의 부분은 가로 안에 뺀 게 분모랑 같아야 되고 0분의 0의 꼴의 형식을 띄어야지만 f'a라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형태는 바뀔 거라고 분명히. 그런 다음에 요거는 극한 나머지 x에다 뭐 대입해? a-1 대입하지? 여기 자리에 a-1 대입하면 뭐 남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a다 이거야. 얘는. 알았어?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x는 a의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2분의 1배와 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요일 날 다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쉬운 방법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처리를 해줄게. 알았지? 여기까지.